저는 2021년 월드 컵페이스 챔피언 그리고 모모스에서 생두팀과 QC 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전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가볍게 티처럼 먹을 수 있는 클린컵이 좋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워시드 게이샤 레시피에 대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모모스 커피의 브링 레시피랑은 좀 더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고객 연령대도 다양하고 오래된 고객분들도 많고 해서 바디감이 풍성한 그런 커피들을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호주에서 오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풀어내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이샤 워시드 커피뿐만이 아니라 저희 에티오피아 첼베사 워시드 있는데 컬러가 다크는 아닌데 저희가 평소에 하는 로스팅보다는 좀 더 짙은, 그래서 우리가 다크라고 표현을 할 뿐이지 그렇게 다크하진 않아요. 그 커피를 좀 맛있게 내려 먹을 수 있는 레시피도 준비해 주셨고 아, 그렇습니다. 또 발효 커피를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도. 발효 커피가 들어갔을 때 제가 추천하는 레시피를 하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게이샤 워시드부터. 페루 로렌조 워시드 게이샤인데 도징은 15g, 분쇄도는 EK 기준으로 10이에요. 코만단테 기준으로 해서 21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왔을 때 최소한 18g 이상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배전 커피 같은 경우는 그람수를 적게 써서 향미가 가진 것들을 좀 더 많이 뽑아내는 추출을 선호를 하는데, 대신에 추출력을 무조건 막 높이는 방법을 쓰진 않아요. 입자 굵기라든지 물온도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을 봐서 상쇄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면 약간 낮추는 요소도 한번 적용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일단 96도로 했습니다. 린싱은 미리 했고요. 물은 3배수를 넣겠습니다. 배전도가 아무래도 좀 낮다 보니까 물량을 좀 더 많이 줘서 전체적 입자를 다 적실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30초 정도로 하고 1차 푸어는 100까지 부어줍니다. 그래서 1차 주입량이 총 55g. 뜸 플러스 1차가 총 100g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향 좀 체크해주고 꺼림칙한 향이 난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커피를 의심하기 때문에 직업병. 160까지 물을 부었고요. 1분 30초 됐을 때 이제 3차 푸어 1분 30초가 됐을 때 를 220까지 2분이 됐을 때 마지막은 그냥 가운데다가 부어줍니다. 255까지. 이렇게 하면 15에 255, 1대 17의 비율. 시간은 2분 23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2분 30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커피에 따라서 가끔씩 저는 1대 18을 붓기도 하고요. 1대 20까지도 늘려주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커피를 마셔보고 커피에 맞게 비율을 조정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는 깔끔하고 클린컵이 좋고 산미가 부담스럽지 않고 차처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처럼 마시기 위해서 조금 더 레이시오를 늘려줘도 괜찮다. 아무래도 1대 15와 1대 20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산미 강도가 어떤 것이 더 높냐. 1대 15가 산미가 좀 높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바디감이나 묵직한 듯한 느낌이 들지만 동시에 산미가 좀 높게 느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미 톤을 조금 중화시키고자 레이시오를 늘려주고, 대신에 레이시오를 늘렸을 때 너무 바디감이 워터리하다거나 구조감이 무너진다거나 쓴맛이 너무 높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너무 늘리진 않고 그 사이 값을 판단을 해서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차처럼 진짜 깔끔하네요. 맛있는 맛만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커피도 되게 매력적이네요. 저희 커핑했을 때 노트는 뭐 시트러스랑 플로럴 계열 색깔도 뜨고요. 전형적인 그냥 워시드 게이샤 느낌이고 넛 계열의 어떤 스윗니스가 있어서 너무 가볍지만은 않은 데일리 커피. 맞아요. 저는 이런 커피를 사실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되게 이상적인 맛 같아요. 네. 이상적인 맛. 그러면 이거 아이스는 어떻게 내리세요? 오늘 내릴 방법은 좀 더 극단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얼음을 희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램 수를 살짝 올려줄 거예요. 용량을 적게 됐을 때 추출 시간이 빨라지는 것들도 있고 해서 도징을 좀 높여주고 추출률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건드려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온도가 될 수가 있고, 그라인드 사이즈를 좀 더 가늘게 가는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 같은 거를 만들 때는 특히 약배전 커피는 희석이 되기 때문에 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뜨거울 때보다 산미가 더 높게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라인더 사이즈를 좀 더 파인하게 가는 거죠. 아까 전에 EK 10으로 갈았잖아요. 아이스 같은 경우는 EK 7, 네, 좀 더 파인하게.
소만단지 기준으로 한 몇 정도 될까요? 한 18 또는 한 17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g입니다. 3g을 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도징을 올릴 때 물 온도를 살짝 올려줘요. 이번에는 98도 정도. 정말 라이트한 걸 할 때 아이스는 100도도 쓰긴 쓰거든요. 실제로 뭐 100도 물을 써도 커피 입자에 닿는 물 온도는 100도가 절대 안 되거든요. 이미 나오면서 물이 식고 커피 그라운드에 터칭을 하는 온도는 훨씬 낮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쓴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을 수 있어요. 뜸은 30초 동일하게, 물은 55 정도, 3배수 동일하게. 아이스는 1대 12 정도로 붓겠습니다. 지금 또 55를 부었습니다. 110까지 부어주신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2차 푸어. 이번에 2차 푸어에서 가장 많은 추출수를 쓰거든요. 180까지 부어줍니다. 180까지.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220까지 부어줍니다. 220까지. 네. 아무래도 물을 부어주는 횟수도 한번 줄어들었고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부어줬을 때보다 성분이 덜 나오겠죠. 그래서 물 온도를 올려주고 그라인더 사이즈를 가늘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출에 유리한 조건을 더해주고 빠지는 부분 이렇게 상쇄될 수 있게끔, 그래서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아이스 같은 경우는 얼음을 가득 채우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붓습니다. 팥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되게 그냥 클린하고 아이스인데도 페로게이샤가 가지고 있는 향미 노트들이 비교적 좀 또렷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티라이크하고 벌컥벌컥 마셔도 될 만한? 네. 근데 농도가 밀리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 들진 않네요. 제가 만약에 1대 10, 1대 8로 했으면 농도는 더 높아지겠지만 아무래도 산미가 좀 더 높아질 거예요. 배전도가 낮고 머시드 커피다 보니까 이미 색상이 내추럴에 비해서 노트가 밝은 색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대 12가 아이스 치고는 좀 물을 많이 부어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추출력을 높여주는 걸 선택을 한 거죠. 농도가 더 중요하고 농도를 좀 더 높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1대 10으로 내리셔도 되고 물 온도를 100도로 올려도 되고 그라인더 사이즈 같은 경우도 더 미세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맛을 보면서 어디가 가장 이 커피에 적절한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매일매일 마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오, 뭐야 이거. 되게 주작 같다. 다크 로스팅을 어떻게 내려드세요? 기본적으로 다크 로스팅을 내릴 때는 가장 먼저 고려를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물 온도를 낮게 가져가죠. 보통 이제 90도 이상을 많이 쓰실 텐데 배전도가 높아지면서 90도, 93도 이렇게 썼을 때 로스팅에서 오는 그 열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을 숨겨질 수 있는 약배전 커피의 단점 중에 하나가 열 전달이 로스팅 단계에서 잘 안 이루어졌을 때 덜 익은 맛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한 맛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짠맛이 나기도 하고 단맛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배전도가 높으면 그런 것들의 리스크가 적어요. 잘 녹여내기 때문에. 오히려 쓴맛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밝기인데 좀 다르죠? 약간 다크하긴 한데 확실히 얘가 좀 더 네. 색깔이 짙죠?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다크 정도는 절대 아니네요. 아니죠. 중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따뜻한 거 먼저 내릴게요. 그라인더 사이즈는 11.5 EK 기준. 투입은 20g 정도를 할 거고요. 이거는 또 많이 도징하시네요. 배전도가 높으면 추출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잘 되면 원하지 않는 쓴맛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도징량을 올려준 거죠. 도징량을 올리면 녹여내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 온도는 86도입니다. 물 주입량은 50으로 하겠습니다. 배전도가 높으니까 물량을 좀 줄여도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다 적셔드니까. 보면 커피빵도 많이 부풀어 오르죠. 1차 푸어는 100까지 하고 1분까지 기다렸다가 나머지 물을 부어줄 거예요. 물을 총 200까지 부어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1대 10 비율로 내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물을 좀 희석시켜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1분 40초 정도 되면 추출은 끝납니다. 이 추출 레시피의 장점은 빠르게 끝낼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하고 따라하기 쉽다. 추출하고 남은 물 100ml를 희석시켜주면 돼요. 일단 향이 밀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그런 느낌의 초콜릿 향이 나요. 불향이 조금 납니다. 로스티드 홍차
블랙티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근데 이것도 되게 편안하네요. 티라이크하게 그런 것도 들어오면서 중간에 그런 쌉싸름한 맛이 느껴져요. 아마 강배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매력적이고 배전도가 낮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첼베사 같은 경우는 물 온도도 높게 가져간다거나 정추출을 해버리면 쌉싸름한 맛, 열맛 식으면서 그것들이 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커피를 내릴 때 기존 방법이랑은 조금 차이를 둬서 내렸을 때 색깔도 살아나면서 단점도 많이 상쇄되고 그래서 이 레시피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이랑 초콜릿티한 느낌이 겹쳐져서 감귤 초콜릿 먹는 느낌? 그렇죠. 네, 좀 그런 느낌 나요. 제가 자극적인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래도 커피를 많이 먹는 일을 하다 보니까 커피가 좀 자극적이다 보면 되게 부담스럽고 먹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커피를 내릴 때만큼은 좀 편안하게 먹자. 모모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커피 생두를 셀렉을 할 때 클린 컵이 좋아야 돼요. 부정적인 것들이 최대한 없는 라떼를 선호를 하고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컵의 느낌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추출해서 풀어내는 레시피를 추천해요. 이 아이스도 되게 궁금한데 아이스는 어떻게 내리죠? 레시피에 차이는 없고 얼음을 대신 사용을 하는 거죠. 레이쇼도 똑같이 가져가고 분쇄도도 동일하고 다 동일한데 물 온도만 조금 올려줘요. 90도, 아까는 86도. 86도. 4도나 올려주세요. 네, 왜냐면 얼음이 들어가면 농도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계속 녹잖아요. 아이스 같은 경우는 너무 낮은 온도의 물로 했을 때 편안하게는 들어가는데 밋밋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 온도를 살짝 올려주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풍미도 더해지고 추출력도 좀 더 좋아지니까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약간의 쓴맛 상승은 아이스에선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얼음이 있기 때문에 희석이 되거든요. 그럼 이쯤 되면 발효된 커피 좀 내리기 좀 어렵잖아요. 요즘 이제 무산소 발효 커피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배전도랑 똑같은 것 같아요. 가공 방식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비슷한 레시피로 내린다? 물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전체를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와요. 가공 방식에서 오는 차이는 품종이라던가 때루아를 넘어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가공 방식에 따른 차이가 더 구분하기도 쉽고요. 더 직관적으로 차이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내릴 때도 무산소 발효 커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90 플러스 파나마 펄시라는 커피고요. 언스페셜 티의 펄시는 스페셜 패키지로 소개를 받으실 수도 있고 모모스 사이트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문하셔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페루 워시드 같은 경우는 11을 썼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10을 가져가고 그람 수는 동일하게 15g을 가져갈 건데 무산소 발효 커피는 아무래도 발효가 들어가다 보니까 독특한 향이 나요. 경우에 따라서 뭐 된장, 고추장, 쌈장, 뭐 짜파게티 이런 향이 나기도 하는데 경험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발효라는 거는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뭐 화합물 자체가 과일을 나타내는 것들과 발효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된장을 먹어보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된장이라고 했을 때 사실 와닿진 않겠죠. 대신에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추출수 온도는 96도 정도. 96도. 물을 똑같이 부어주는데 이번엔 50을 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반을 줄게요. 이건 왜 교반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릴 브루잉은 호주 오나에 있었을 때 데빈 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안 브로스컵 챔피언 3회, 2회인가? 오나 멜번의 헤드였죠. 그 친구의 데빈 룽 레시피라고 해서 50에 물을 붓고 교반을 합니다. 그리고 30초가 되었을 때 물을 천천히 가운데 중심으로 계속해서 부어줍니다. 이거는 나눠서 붓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부어주는 레시피예요. 이제 물 총 주입량은 250을 만들 거고 지금 시간을 보시면 1분 10초 정도가 됐을 때 250의 물량을 부어줍니다. 다 부었을 때 사이드 자리에 교반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튜뷸런스를 인위적으로 주는 거죠. 좀 더 잘 섞일 수 있게끔. 지금 되게 빨리 내려왔는데 이게 만약에 그라인더 사이즈가 충분히 가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빨라질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실험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렸었거든요. 지금은 1분 40초. 1분 40도. 네. 시간적인 것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한 번에 물을 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물 온도를 높게 가져가고 그라인더 사이즈를 파인하게 가져가는 거죠. 이 방법을 썼을 때 은은한 티처럼 발효 커피지만 부담스럽지 않게끔 마실 수 있는 레시피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와 이건 진짜 초록초록하네요. 약간 민트 느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깻잎
아, 깻잎. 깻잎 향. 깻잎 향도 되게 많이 나고 파인애플 같은 좀 그런 약간 산미와 당도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레시피들이 되게 다 네. 부드럽네요. 생각보다 추출 속도가 빨랐는데도 연하지 않고 플랫하지 않고 네. 가진 캐릭터들이 되게 또렷하게 딱딱딱딱 꽂히는 느낌이에요. 아까 테스트했을 때 시간 한 2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 내가 잡은 레시피를 먼저 적용을 해보고 맛으로 판단을 하는 게 이거 아이스는 어떻게 내려요? 아이스는 그람수를 좀 더 올려서 18g, 물량은 조금 적게 넣을 거예요. 200g. 그러면 이제 1대 11 정도의 이제 레이시오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물 온도는 비슷하게 가져갈 거예요. 95도. 대신에 그라인드 사이즈는 가늘게 8. 향이 진짜 좋네요. 이름이 펄스인 이유도 이 커피를 이제 만든 90플러스 조셉이 이 커피를 먹었을 때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의 줄임말로 펄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 같은 경우도 호주에서 커피 경력을 막 쌓고 센서리에 대한 관심을 보일 때 모모스에서 이제 소개한 펄시를 처음 먹었거든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우스 피어 질감이 엄청 와닿았고 한참 센서리 막 연습할 때인데 되게 신기했던 인상 깊게 생각하는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은 똑같이 50ml를 부어줍니다. 레시피는 아까 전에 첼베사 레시피 네. 50, 50, 나머지 100 해서 200까지 부어줍니다. 대신에 이제 첼베사보다 도직량이 2g 적죠. 물온도가 얘가 95도. 펄시 커피는 제가 물온도를 높게 가져간 이유가 대전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저는 뭐 80도도 해보고 90도도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 산미가 너무 높아요. 좀 더 추출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직량도 일부러 2g 낮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레이시오가 늘어나죠. 그럼 조금 더 추출이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시피를 잡을 때 커피의 특징을 좀 먼저 이해를 하고 접근을 많이 해요. 그냥 수치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결과값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한결같아요. 되게 그냥 부드럽고 네. 홈너트 정말 또렷하게 느껴지고 고급스러운 티 먹는 듯한 느낌. 브로스 대회 나갈까요? 제가 지금 추천하는 레시피는 모모스 스타일에 맞는데 다른 로스터리더라도 비슷한 가공류나 비슷한 로스팅 레벨이면 한번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커피를 집에서 즐기실 때 다들 환경이 다르잖아요. 이런 영상이 도움이 최대한 됐으면 좋겠지만 환경에 따라서 안 들어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면서 알아가는 게 공부고 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즐기셨으면 좋겠고 커피를 이제 다양하게 많이 접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좀 내 입맛에 맞는 레시피를 찾아나가는 것도 또 다른 재미라고 생각합니다.